육군 최초로 땡땡 때문에 수색작전 실패한 썰. 라프라스님께서 올려주신 썰왕썰레입니다. 안녕하세요 개보건님. 저희는 GOP 철책 바로 뒤에 민통선과 민간인 통제구역을 담당하는 페바 부대로 상시 민간인 통제구역 내 수색작전과 매복작전을 수행합니다. 이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진을 참고자료로 올립니다. 북한 GOP선, 북한 비무장지대, 지금 우리나라랑 북한이랑 나눠져 있는 군사 분계선, 그리고 국군의 우리나라의 비무장지대, 그리고 국군 GOP. 그 다음에 그 국군 GOP 뒤로 민간인 통제구역, 이 안으로는 민간인이 못 들어다닌다 해가지고 민간인 통제구역 바운드리를 만들고, 그리고 그 민간인 통제선, 민간인이 이제 넘어가는 거를 검사하고 막 그러는 민간인 통제선, 이 밑으로 페바 부대라 그런데요. 보통 전방 육군 수색대는 GOP를 통과해서 아군 비무장지대에서 수색 매복작전을 펼칩니다. 여기서 아군 매복작전, 수색 매복작전을 펼친대요. 저희 부대는 GOP 이남 민간인 통제구역에서 수색 매복작전을 펼치죠. 이 사람들 부대는 GOP 밑으로, 여기 민간인 통제구역인데 여기서 수색작전을 펼친대요. 여기 들어와는 사람 없나 북한군의 침투 흔적이나 민간인 월북 등 구역 안의 이상점을 발견하기 위해서인데, 보통 대대별로 구역을 맡고 1내에서 2주 정도 소대별로 로테이션 돌면서 작전을 매일매일 수행합니다. 근데 이게 재수없는 경우 이 수색작전을 주말에 나가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마침 저희 소대 차례였죠. 그것도 장마 끝나고 햇볕 쨍쨍한 여름 말이야. 선임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수색작전을 준비하기 위해 탐박스와 무전기, 탐침봉, 구급랑 등을 챙기고 거지같이 위장을 하고, 저희 소대는 지휘통제실에 도착해서 군장 검사를 한 후 수색 지역으로 가서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민간인 통제구역 수색은 한마디로 등산로 없는 산을 행군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사람 손길 하나 닿지 않은 첩첩산 중이라 수색 경로는 지도를 보고서 독도법으로 찾아야 되고, 여름같이 풀이 무성한 시기에 지참한 정글도로 선두가 가지와 풀을 제거하며 길을 뚫어야 되는 경우도 있죠. 여담이지만 이 정글도를 잘못 사용해서 다리를 다치는 사건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총기만 소지하면 편할 것 같은데 소총병은 실탄박스, 기관총 사수는 K3, 무전병은 99K 등을 등에 짊어지고 저짓을 해야 하니 체력 소모가 보통이 아니었죠. 4시간가량 수색작전을 진행하고 이제 거의 다 끝났다고 안도하고 있을 때쯤 소대원들 모두 수색작전 때문에 꿀같은 주말 중에 하루가 통으로 날아갔다는 억울함 때문인지 빨리 막사에 돌아가서 나머지 주말을 보낼 생각으로 엄청난 체력 소모에도 불구하고 빠른 걸음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예상치 못한 엄청난 수의 적들이 경로에 미리 매복해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맨 처음 적에게 피격받은 인원은 선두에서 5번째 옆에 있던 옆분대 선임이었는데,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양팔을 허공으로 휘두르고 봉산 탈춤을 추는 겁니다. 눈앞에서 벌어진 사건에 최후방에 있던 저와 소대장은 상황 파악을 못하고 몇 초 안 지나서 바로 그 뒤에 있던 인원도 2번째 비명과 함께 탈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3번째 타겟이 된 저희 소대 막내는 정통으로 공격받았는지 몰라도 탈출과 함께 비명을 지르며 수색 경로를 이탈해 산하내로 질주하기 시작했죠. 그렇습니다. 저에게 엄청난 화력을 퍼붓던 건 다름 아닌 땅벌이었죠. 첫 피격 후 1분도 되지 않아 엄청난 항공병력들이 모든 소대원을 덮쳤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귓가에 하면서 목 옆쪽을 공격받았습니다. 불과 몇 초 전에 선임과 후임이 왜 그렇게 발광을 떨었는지 영문을 몰랐는데 쏘이고 나니 알겠더라고요. 정말 아팠습니다. 쏘이고 나니 눈앞이 캄캄해지고 심장이 엄청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들에게서 빨리 벗어나야 되겠다는 생각만 들게 되었죠. 바늘도 아니고 송곳에 찔린 고통이 계속 몸을 연타하는데, 이 상황에 이성을 유지하는 게 말도 안 되는 것이었죠. 한 번만 공격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쏘아대는 탓에 귓가에 윙윙 소리가 점점 크게만 들려서 지릴 정도였습니다. 때 아닌 기습을 당한 저희 소대는 속수무책으로 적의 공격을 허용할 수밖에 없었고, 부대원들은 혼비백산에서 뿔뿔이 흩어지기 일보 직전이었죠. 소대장과 분대장들은 병력을 수습한 후 당초 예정된 경사가 가파른 오르막길을 포기하고 계곡 쪽으로 피신하기로 했습니다. 통신병이 대려와 무전하는 소리를 들으며 모든 소대원이 후퇴지역으로 질주했고, 하지만 이놈들은 정말 미친놈들이었습니다. 한 50m쯤 온 것 같은데도 수많은 땅벌들이 저희 그 머리 근처에서 호시탐탐 벌침을 꽂을 기회를 보고 있더라고요. 후퇴하는 도중에 끊이지 않는 소대원들의 비명을 들어야 했습니다. 물론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었죠. 100m쯤 도망쳤을 때 계속 공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정녕 이것들이 벌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200m쯤 도착했을 때 숫자가 많이 줄긴 했지만 여전히 적의 공세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이쯤 되니 벌들이 정말 원망스럽더라고요.
학창시절 들었던 G.O.D 노래 가사가 생각났습니다. 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게만 이래. 그냥 우리는 지나가는 거였는데 왜 죽일 때 벌침을 내려꽂는지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200m 이상을 도망친 후에야 저희는 적의 공격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정말 주변을 보니 말이 아니더군요. 전시 상황의 폐잔병의 모습이 이런 모습일까 싶었고 너무 많이 얻어맞아서 우는 사람도 있었고 노출될 수밖에 없는 부위인 얼굴에 하도 많이 맞아서 밤탱이가 된 사람도 있었고 얼굴이 선임 중에 한 명은 땅벌이 바지 속으로 들어가서 허겁지겁 옷을 벗고 방방 뛰고 있었으며 야산을 미친듯이 전력 질주한 탓에 지쳐서 바위에 대자로 뻗은 사람부터 저도 정줄을 놓고 그 상황을 멍하니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대에선 저희 무전을 듣고 철수 지점을 가까운 곳으로 변경해 차량을 보내주겠다고 해요. 소대원들은 잠시 몸을 추린 후 이동을 시작했습니다. 도착하니 레토나의 두 돈반의 앰뷸런스까지 왔더라고요. 차를 타고 대대로 복귀하니 지통실에 급보를 듣고 주말인데도 중대장과 대대장, 연대장 그리고 군의관과 의무병들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아, 군의관과 의무병들에게 벌침을 뺄 수가 있어? 땅벌 같은 거 벌침 조금 해가지고 그냥 박혀서 안으로 쑤시고 들어가지 않나? 응급조치를 받는 저희 소대원들에게 연대장님이 한 말씀 하셨습니다. 벌떼한테 공격받아서 후퇴한 건 너희들이 육군 최초일 거다. 솔직히 이거 혼나는 거 아닌가 생각했는데 저희 꼬라지를 보고 불쌍히 여기신 건지 저렇게 한번 웃어주시면서 한마디만 하고 끝난 걸로 기억합니다. 그 후 총기 및 탄약을 모두 반납하고 물자를 정리한 뒤 샤워를 마치고 소대원들과 의무대에 방문해서 치료를 받고 피격 횟수를 카운트한 결과 가장 많이 피격된 사람은 통신병 선임이었는데 최후방에서 무전을 하면서 후퇴하다 보니까 움직임과 양손이 제한되어서 30방을 쏘였더군요. 막사로 돌아온 저희는 주말을 통으로 날리고 곧이어 취침 전모를 준비했죠. 그리고 다시 한번 6번 사건 지침의 주인공이 된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1군 사령부 화천지역 땡땡땡 부대에서 민통선 내 수색 작전 중 벌떼에게 공격을 받아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하여 어쩌고 저쩌고. 당직사관과 중대원들은 우리 얘기가 6본 공문에서 흘러나오는 걸 들으면서 웃음을 참지 못했고 물론 당사자였던 저희 소대만 제외하고 말이죠. 썰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참 복선은 회수를 깜빡할 뻔했네요. 저는 그때 당시에 저 벌에 집중포화를 맞고 억울함과 함께 이유라도 알고 싶다면서 심정을 언급했었는데 맞선님이 전역하기 전날 밤에 그에게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땡땡아, 우리 그때 여름에 수색 나가서 땅벌에 쏘인 거 기억나? 그거 사실 원인 제공자가 나야. 어? 아, 그때 내가 2번 소총수라서 선두에서 두 번째였잖아. 지나가는데 나무 뿌리에 벌집 있길래 심심해서 탐진봉으로 쑤셨어. 탐침봉이 이렇게 생겼는데 수색작전 나갈 때 땅속의 지뢰나 부비틀의 비트 등을 탐지하기 위해서 쑤시는 도구입니다. 사건이 있고 1년이 지나서야 왜 저는 그 벌들이 죽일 기세로 저에게 침방을 놨는지, 왜 선두가 아니라 선두에서 5번째 인원부터 공격을 받았는지, 그 원인 제공자가 눈앞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근데 왜 지금 얘기합니까? 아, 입이 근질근질했는데 그때 말하면 못될 것 같아서. 이상 땅벌한테 공격받아서 작전 실패한 썰. 이번 썰도 영상으로 올려주시면 다음엔 더 재밌는 썰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라프라스님께서 올려주신 썰랑썰. 저는 진짜 신기한 게 벌에 쏘일 때 항상 좀 몸이 안 좋을 때 벌에 쏘이는데 벌들한테 고마워. 인생 살면서 벌에 쏘인 적이 한 4-5번 되는데 그 중에 2번 정도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최근이었어요. 한 3년 전? 4년 전? 할아버지 산소에 갔는데 할아버지 산소에서 이제 그 옆에 있는 이게 나무들하고 막 이런 거하고 이제 그 풀하고 잡초 뽑고 막 이러고 있는데 여러분들 목 뒤에 이렇게 만져보면은 목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가 갑자기 척추 시작하는 데쯤에서 갑자기 볼록 튀어나와 있는 뼈가 있을 거예요. 목이 쑥 들어가 있다가 갑자기 볼록 튀어나와 있는 뼈 있을 거예요. 만져봐봐 지금. 만져봤지? 사람 말 되게 잘 됐네. 사기 잘 당하게 생겼네. 그 볼록 튀어나온 거 그 뼈 정 가운데에 정확하게 뭐가 뿡 치더라고. 제가 그때 목 디스크 있어서 도수 받고 다니고 있었거든요. 야, 그거 한 대 맞으니까 시원해지더라. 안 아파. 그래서 그 이후로 도수 치료 안 갔어요. 여러분들은 벌에 대한 어떤 기억이 있나요? 여러분들의 재미난 이야기 벌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네이버 카페에서 개보고펜 다 모여라 개펜다로 오셔서 썰렁설레 게시판에다가 글 남겨주시면 유튜브로 작업해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탐침봉을 들고 벌집을 쑤시고 다니시는 우리의 국군장병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유바.